전기기능장 서동남입니다. 오늘은 수험자 준비물을 좀 보려고요. 준비물을 보는데 이 준비물을 준비하면 시간이 단축되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준비물을 순서대로 딱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은 딱 PLC는 맨 처음에 PLC, 그 다음에 PCB, 그렇게 가방을 따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어판할 거, 제어판할 공구들은 또 제어판할 공구를 따로 준비하시고, 배관할 거, 배관할 공구를 또 따로 준비하시면은 아마 작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 단축이 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험자 준비물 여기 들어가 보면 큐넷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능장이라고 있죠. 기능장에 들어가서 62회죠. 이번에 62회 치시면은 여기에 전기기능장이 여기 있죠. 전기기능장. 그러면 준비물이 나와요. 이 준비물을 다운을 받아도 되고 인쇄를 해도 되고 이제 편하신가 하면 되는데, 이 준비물이 필요 있는 것도 있고요,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거를 좀 모르는 분도 있고 해서 그거를 또 설명하고자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따로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다음에 가서요. 다음에 유튜브 서동남을 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면 위에 맨 처음 여기에 올려놨어요. 다시 아마 지금 이 동영상도 찍어서 올릴 건데 그 유튜브하고 연동시켜 놓을게요. 이렇게 눌리면 갈 수 있게끔. 그러면 이 다운을 받으면 저장하고 열기, 그러면 이렇게 PLC 목록하고 나오게 만들어 놨거든요. 우선 좀 작게 하고요. 이렇게 목록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뭐 공구를 써야 되는지 그거를 또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적어 놨습니다. 우선 PLC를 먼저 하죠. PLC를 먼저 하면 저는 PLC 가방을 백팩으로 다시 딱 준비를 해요. 거기에 노트북 집어넣고요, PLC 집어넣고 마우스 집어넣고, 저는 키보드도 시험 칠 때 들고 갑니다. 시험 칠 때 지금 1분 1초가 중요한데 그 노트북 키보드로 하면은 답답하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오타도 좀 많이 나고요. 노트북 키보드가 좀 작아서. 그래서 저는 키보드 들고 가요. 키보드를 청축이 있고 백축이 있어요, 기계식 키보드는. 그런데 백축은 약간 소음이 좀 덜 나요, 청축보다. 그래서 백축을 하나 사가지고 백축을 들고 갔거든요. 청축은 소리가 심해요. 지금 내 키보드 있죠, 이 치면은 따다닥 따다닥 거리죠. 이 소리가 시험 치면서 옆에 사람들한테 좀 피해가 줄 것 같아서, 그래서 백축을 하나 더 사가지고, 소리가 좀 덜 심한데 그래도 이 백축 사가지고 그렇게 시험장에 들고 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 쳐지더라고요. 연습도 이렇게 키보드를 따로 하나 사가지고 연습을 했고요. 아마 연습하실 때는 청축을 사서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PLC가 재밌을 거예요. 이게 키보드를 치는데 이 키감이 좀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청축을 좀 연습할 때는 추천하고요. 시험장 갈 때는, 시험장에서는 노트북 키보드 써도 돼요. 아무 키보드도 써도 되고. 근데 저는 백축 키보드 들고 가가지고, 기계식 키보드가 그래도 좀 잘 쳐지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연습 부족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계식 키보드를 들고 가서 저는 시험날 키보드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쳤고요. 그렇게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물을 이렇게만 가져가면 되겠죠. 가방에 따로 준비해서. 그래서 이거는 백팩 가방에다 집어넣고요. PLC, 노트북, 마우스, 키보드, 그리고 주먹 드라이버. 주먹 드라이버 하나는 컴선 연결할 때 컴 빼라고 하잖아요. 그 컴을 다시 연결할 때 그냥 드라이버 써도 되는데, 그냥 다시 또 어디 꺼내기 귀찮아가지고 주먹 드라이버를 해가지고 이 가방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PCB는 인두기하고 미니 니퍼하고
기판 받침대 이렇게 준비하고요. 도라이버는 지금 밑에 보면은 전부 필요한 공구가 있어요. 장갑, 벨트 스터기, 전공 가이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필요 없는데 거의 플러스만 쓰죠. 마이너스도 혹시 모르니까 전 들고 갔는데, 마이너스는 팔각 박스 할 때 좋고요. 팔각 박스 플러스 아무 상관없죠.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그래, 플러스만 우선 준비해 가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저는 플러스만 준비해 갔어요. 마이너스는 준비 안 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쓸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 플러스 이걸로, 이거는 아마 따로 또 준비해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자주 쓰는데, 쓰이는 가방에. 아니면은 가방 여유 그 공간에다가 이것만 계속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또 놔두면 좋겠죠. 그러면 바로바로 꺼낼 수 있고. 그러면 인두기에는 시험 목록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0에 15W라고. 근데 저는 15W 하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0W로 가져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두기로 납땜을 했고요. 근데 미니 니퍼도 하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기판 받침대, 저는 바닥에 해요. 팔각 조인트 박스를 하시는 분도 있고, 스위치 박스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바닥에 해요. 그냥 바닥에. 그리고 PCB 기판 받침대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가스 인두기나 전기 충전 인두기도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져가면은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어판 작업 시에 이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충전 드라이버, 스트리퍼, 피스통. 이제 제어판 할 때 이제 끄잖아요. 제어판 할 때 이제 단자대 붙이려면 단자대에 이제 치수를 재야 되잖아요. 그때 그것만 필요한 자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배관할 때 그 자에다가 눈금 표시해 가지고 이제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겠죠.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것도 제어판 가방을 전 따로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것만 넣어요. 스리트리퍼하고 피스통도 이거 나중에 이제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공구들. 그렇게 해서 확인시켜 줄 건데, 피스통도 4칸 이상, 4칸 분리형 반찬통에다가 집어넣고 가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스를 한 4종류? 4종류 정도만 하면 되겠죠. 맨 작은 거, 새들 박을 거. 그 다음에, 14핀 박을 거. 그 다음에 8핀 단자대 박을 거. 그죠? 그렇게 3개? 4개? 4개 정도? 하나는,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하나는 스위치 박스, 그 DB 놓고 거기다가 연결해 놓을 거 하나? 좀 긴 거? 그런 거 하나, 한 4칸짜리 하니까 좀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배관할 거 분필하고 롱노즈, 스프링 밴더, 줄자, 자기만의 배관용 자. 그리고 배관용 자는 저는 학원용 썼거든요. 학원에서 나무로 만들어줘요. 나무로 만들어줘서 여기가 10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나무로 한 9점 매스로 만들어 나가 양쪽으로 끌 수 있어요. 그리고 한 60점 되겠죠. 60점. 그래 해야지 한 번에 다 되겠죠. 그거를 만들어서 가니까, 학원에서 만들어주니까 저는 좀 편했어요. 맨 처음에 학원 가고 그 다음에 학원을 안 갔는데, 맨 처음 갔을 때 그 학원에서 만들어준 자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학원하고도 자주 연락하고요. 저한테 도움을 처음부터 줬으니까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 스트리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안 그래도 스트리퍼 그냥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스트리퍼가 있는데 굳이 자동 스트리퍼까지 필요 없겠죠. 근데 저는 이거 들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제어판이 있어요. 배관을 이렇게 다 했단 말이죠. 배관 안에 선 다 집어넣고 다 일정 크기로 잘랐어요. 그때 한 번에 자동 스트리퍼로 자르는 거 좀 더 빠르더라고요. 하여튼 시간 단축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뭘 해도 저는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 자동 스트리퍼 가지고 그래 했고요. 그리고 파이프 커터도 싼 것도 있고, 저는 전지가이 썼어요. 전지가이 하면은 좀 더 잘 잘려서.
엑셀 바이프 카타 써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벤치는 굳이 필요 없죠. 필요 없는데 저는 또 들고 왔어요. 팔각 박스 뚜껑 달라고 이렇게 들고 갔고요. 장갑은 3M 전 장갑 들고 갔고요. 빨간 장갑 써도 되고요. 그 맨손으로 해도 되고 쓰기 나름이죠. 벨트 스터기는 꼭 2개 챙겨가세요. 저는 2개 챙겨갔거든요. 한 개는 맨 처음에 3로 접점하고 스위치 이제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일자잖아요. 그 벨스탁이 보면은 빼조각에 2개 있거든요. 그 빼조간 걸로 이제 접점 확인하긴 좋아요. 스위치 접점 확인. 근데 하나는 자석을 달면 그거는 나중에 테스트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2개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자석 달아서 그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전공가위도 다목적 가위가 있고요. 그냥 일반 가위가 있죠. 다목적 가위는 아마 우리가 많이 쓰는 빨간 그 가위일 거예요. 저는 다목적 가위 아루스 거 썼어요. 얘가 비싸요. 조금. 드라이버는 전 베셀 거 쓰고요. 피치코 아무 드라이버 써도 돼요. 안 그래도 충전 들어가지고 하는데 굳이 뭐 좋은 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공구에는 좀 안 아끼자는 편이라서 좀 좋은 거 쓰려고 좀 했어요. 이거를 인터넷에서 한 번씩 또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PLC는 제가 뭐 추천드리고 할 게 없어요. 이거는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지금 시험에는 입력 10개, 출력 10개를 추천을 해요. 아까 전에 다운을 받아 놓은 게, 잠시만요. 시험 준비를 위한 정리, 자재 목록. 이렇게 자재 목록이 있으면 여기에 보면 PLC가 각 10점 이상의 제품 사용 권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PLC 이게 다산에 그 큐넷에 들어가면은 받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입력 10개, 출력 10개를 권장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입력 10개, 출력 10개가 30S하고 32H하고 이 2개예요. 근데 학원에서는 이쪽을 많이 추천하죠. DR14를 제일 소형이니까 작으니까. 근데 시험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입출력이 많아진다는 얘긴데, 굳이 이제 살 때는 좀 접점수 높은 걸로 사셔야 되겠죠. DR32H 정도? 이거 사 놓으면은 괜찮겠네요. 하여튼 그거는 보시고 편하신 거 사면 되고요. PLC는. 노트북은 i5 3세대 이상 사면은 좀 괜찮더라고요. 서스지 달린 거 사면은 우리 XG5000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고요. 마스터 K 하시는 분들은 저 사양해도 상관없어요. 한 중고나라에서 한 10만원짜리 사도 아마 마스터 K는 다 돌아갈 거예요. 근데 XG5000은 그런 거 사면은 시뮬레이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추천하고요. 고사양 노트북 게임 하면은 잘 돌아가겠죠. XG5000 렉 없이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시뮬레이터 하긴 잘 할 수 있겠죠. 돈 많으신 분들. 이거는 그냥 우리 일반인들. 이거는 한 요새 중고가로 한 20만원, 30만원, 30만원 선에서 30에서 한 43만원 선에서 살 거예요. 한 그 정도? 이것도 저도 모르겠네요. 마우스는 무선 마우스를 좀 추천해요. 무선 마우스 쓰시고요. 그리고 본인 손에 맞는 거 쓰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좋겠죠. 본인 손에 맞는 거. 키보드는 저는 들고 가요. 안 들고 가야 돼요. 노트북 키보드 쓰시는 분들은 노트북 키보드 그대로 연습할 때, 노트북 키보드로 연습하신 분들은 노트북 키보드로 하시면 되겠죠. 저는 연습도 얘로 했거든요. 기계식 100축짜리 키보드를 했으니까 저는 이래 했고요. 그리고 이제 PCB에서 이쪽에서는 제가 뭐 추천드리고 할 만한 게 없죠. 이거는 안 그래도 이제 이걸 사야 될 거고, 10점 이상 입출력을 원하니까 DR30S나 DR32H를 이제 사셔야 되겠죠. 이제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노트북은 됐고요.
이렇게 해서 PLC를 가방에 따로 준비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PLC 할 때 이거 가방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PCB는 작은 손가방 있죠. 작은 손가방. 인두기 하나 들어가고 뭐 조금 뭐 들어갈 만한 거. 그 가방 안에다가 백팩에 같이 넣으면 되겠죠. 그럼 저는 같이 넣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니퍼하고 한번 볼까요? 인터넷에 네이버를 보고 좀 줄이고요. 네이버에 이제 하나씩 검색해서 한번 비교해 봐요. 이런 니퍼가 있어요. 이런 니퍼가 이제 작죠. 작으니까 얘를 저는 이걸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려놨는데 다른 거 쓰셔도 되죠. 그냥 저는 광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런 걸 썼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써가지고 하니까 안 그래도 좋긴 하니까 그럼 전 이거 썼고요. 또 비싼 것도 있죠. 이거 쓰시는 분도 있고요. 이거 쓰시는 분도 저 봤거든요.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쓰다가 한번 바꿨어요. 하도 많이 납땜질을 해가지고 앞이 묻어져가. 근데 이거 쓰신 분은 계속 쓰시더라고요, 오래. 이거는 한번 시험치기용. 얘는 이제 여러 번 사용용,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기판 받침대는 팔각박스 해도 되고 바닥에 놔둬도 되겠죠. 근데 기판 받침대 해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그죠?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조립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거의 시험장 가보면 팔각박스에다가 거기에다 얹어놓고 납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그냥 바닥에 하는 게 습관이 돼서 바닥에 하는데 편하신가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인두기는 아마 가스 인두기나 뭐 전기 인두기나 둘 중에 이제 편한가 하시면 되고요. 인두기도 뭐 40W 저는 이상 걸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15W 해가지고 좀 열이 많이 나는데 금방 떼야 돼요. 이거는 40W 이상 들고 가면은 이제 그 반도체 기판에 그 하는 콘덴서나 다이오드나 그런 쪽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LED나. 그러니까 15W를 추천을 하는데 저는 계속 40W로 연습을 해서 그걸 가져간 거니까 그거 잘 아시고 가져가셔야 돼요.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작은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백팩 가방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방 하나에 맨 처음에 시험이 PLC하고 PCB하고 두 개 치잖아요. 2시간에. 그러면 이 가방 하나에 맨 처음에 PLC 프로그램 끝나고 PCB까지 끝나죠. 그럼 얘는 이제 버려두면 돼요. 시험 끝나고. 그죠? 들고 갈 이유도 없죠. 그냥 놔두면 되죠. 아니면 가방에 백팩에다가 그냥 담아놨다가 나중에 찾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제어판 이제 가방을 들고 가야 되죠. 따로 가방 전 들고 가요. 이렇게 제어판만. 그때 이제 마키다는 손 좀 커야 돼요. 전 마키다 썼거든요. 그래서 후회 좀 했어요. 마키다를 썼는데 얘가 이 뭉퉁해요. 여기가 뭉퉁해서 손이 좀 아파요. 계속 많이 하다 보면 여기가 제가 두 번째 손가락으로 안 눌려져요. 눌려도 잘 안 돼요. 손 큰 사람들한테는 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디월틀 거를 좀 추천해요. 디월틀 게 좀 예쁘고, 디월트 거는 여기가 예배요. 손잡이 여기가 얇아서 좀 오래 장시간 사용해도 좀 덜 아플 거예요. 근데 이거 꼭 10.8V 짜리 들고 가는 게 나아요. 10.8V 마키다나 디월트나 10.8V 들고 가면은 좀 충전 많이 연습하신 분들은 아마 배터리 하나로도 다 돼요. 저는 배터리 하나로도 됐거든요. 마키다 10.8V 짜리 가지고. 근데 안 그래도 배터리 하나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임팩트
이거 드릴 비추천이에요. 임팩은 단자 파손도 돼요. 치거든요. 임팩이라는 거 다다다닥 때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피스를. 단자가 14핀 할 때 많이 빠가나는 이유도 이거 쓰는 이유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임팩을 별로 추천 안 해요. 그거보다는 그냥 드릴, 일반 드릴을 추천해요. 이렇게 임팩, 이건 얘들은 임팩이거든요. 이렇게 드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아임삭도 아는 형님이 쓰시던데, 아임삭도 괜찮더라고요, 손잡이가. 아임삭이죠. 아임삭. 아임삭을 써도 여기 손잡이가 얘도 마키다보다는 좀 덜해요. 여기 들어갔잖아요. 마키다는 얼렁해가지고 손이 아파요. 손 큰 사람들한테는 좋아요, 마키다. 손 작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좀 좋겠죠. 그리고 다른 건 좀 맞아,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보시하고는 아직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 그리고 한국 계양도 있죠. 한국 거 계양 쓰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리고 스트릿바는 좀 추천하는 게, 이건 미국이에요. 미국 버전, 미국 얘기고, 이건 MM은 한국이고. 그러면 13, 16, 20, 26이 있는 걸 가져가요. 그러면은, 그리고 처음에 13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13에서도 1.5, 1.5, 1.3에서도 1.5mm가 선이 까져요. 잘 까져요. 그러면 두 개가 까는 게 생기죠. 그리고 2.5 스키아 쓰죠, 우리. 그럼 2.0에도 2.5 스키아가 까져요. 2.6에도 2.5 스키아가 까지고. 그러니까 두 군데 아무 때나 집어넣어도 까져요. 손에 이제 익숙해지면. 근데 저는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이걸 빌려줘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고 하네요. 자기 손에 맞는 걸 사세요. 저는 우선 이거를 좀 약간 추천을 해요. 와이어 스트리퍼 11049죠. 얘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가 16, 14, 12, 10이죠. 여기 미국 버전 16은 1.3이에요. 그러면 앞에 이 두 가닥은, 얘 두 개가 1.5 스키아짜리 전선을 두 개가 까고요. 이 두 개는 2.5 스키아짜리 선을 두 개를 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나머지 이거는 필요 없죠. 저는 이 벤치, 이 스트릿바를 썼는데, 다른 분들도 크레인 쪽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크레인하고 다이소 거도 많이 쓰세요. 다이소 거도 많이 쓰고, 스트리퍼를 치면 이걸 많이 써요. 이거, 이 중간에 얘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래 생겼는데 중간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걸 많이 쓰더라고요. 얘도 많이 쓰고. 그거를 아마 검색을 해서, 이 치수가 꼭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추천해요. 아무 스트리퍼나. 그게 손에 익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많이 사용하셔서 한 공구를 오래 사용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스트리퍼가 손에 맞으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겠죠. 다이소 걸 쓰시면 그 다이소가 손에 맞으면은 그거를 계속 사용해가지고 손에 맞으면은 그게 최고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피스통은, 네, 이거 반찬통 얘기했죠. 반찬통 4칸짜리 이거 좋아요. 전 4칸짜리 저거 들고 사가지고 한 건데, 다 필요 없죠. 여러 개 다 필요 없고, 저는 메뉴에 거 이거 들고 산 것 같아요. 이거 2,800원에 피스를 하나, 둘, 셋, 4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뚜껑 닫고. 이게 압축돼 가지고 잘 안 빠지더라고요. 저는 공기를 좀 빼가지고 넣으면은 완전히 밀착되거든요. 이 중간에 이 틈 사이 있죠. 이 틈 사이에 피스가 왔다 갔다 해요, 좀. 근데 공기를 완전히 빼보면 이게 뚜껑이 쏙 들어가요. 그래서 전 이거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피스를, 새들 피스, 그 다음에 14핀 거 좀 틀리죠. 그 다음에 8핀 거 좀 틀리죠. 그렇게 3개를 가져가면은 아마 거의 다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스위치 박스 DB 가지고 박스에 고정시키는 거 하나. 뭐 그렇게 저는 들고 가니까 다 됐거든요. 피스를 꼭 가져가세요. 시험장에서 피스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피스가 시험장에 보면은 통 하나에다가 아무 때나 넣어져 있어요. 크기도 제각각이고. 새들 박는데 큰 피스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14P 나왔는데 작은 피스 필요 없고, 그거를 구분해 놓으면은 시간이 좀 단축돼요. 피스 찾는 시간도. 그래서 이거 아니고도 공구에도 많이 있죠. 공구통이라고 할까요? 공구통에 가면은 뭐 이렇게 크게 나와요. 크게 나오고 쫓겨난 것도 있을 건데, 이것도 많이 사가지고 나중에 배관할 때 놔둬놓고 이 안에다가 이제 필요한 거 새들 같은 것도 집어넣고 피스도 집어넣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거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드릴도 잠시 놔둬놓고 이제 작업하시고, 이것도 많이 쓰시고요. 그렇게 사용하신 분들도 봤고요. 그 피스통은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면 돼요. 저는 추천해요, 이걸. 그리고 자기만의 제어판 자를 만들면 좋겠죠. 제어판 하는데 이제 그 우리가 소켓을 이제 단자대 소켓을 배치할 때 치수가 있잖아요. 그 치수를 자에다가 기입해 가지고 가면은 그대로 그냥 바로 그립 보면 되겠죠. 그거 그리는데 한 2분도 안 걸려야 돼요. 그거 걸리는데 한 5분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배관용 자에다 눈금 표시해 놓고 그래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그리고 있는데 막 더 오래 걸리면 안 되죠. 2분도 오래 걸리죠. 한 1분 안에 다 끄죠. 쭉쭉 끄고 쭉쭉쭉 이렇게 끄면 끝나니까 1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꼭 표시해서 들고 가시고요. 그리고 그래가 이 제어판 이 할 거를 우리 충전들이 가방에 있을 거야. 아마 저는 마키다 사면 마키다 세트를 샀거든요. 괜히 마키다 세트를 사면은 이 공구통을 줘요. 이런 공구통을 전 이거 주네요. 이거 이 공구통을 줘서 이 공구통 안에다가 피스통 쫓겨나죠. 스트리퍼 쫓겨나죠. 제어판 자는 안 그래도 저는 배관자로 같이 했거든요. 배관자에다가 눈금 그려 갖고, 그리고 충전대를 안에 집어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어판 다 짤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다른 거 안 들고 갔고요. 그러면 이 이제 제어판 할 때 이 통만 들고 가면 되겠죠. 그러면 드릴 안에 다 있겠다. 배관하고 연결되죠. 배관할 때 드릴 필요하고 피스통 필요하고 자 필요하고 배관자 필요하고 스트리퍼 필요하고, 이 제어판 할 때 이 쓰는 물건들이 전부 다 배관할 때도 써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어판은 그 배관 앞에서 하잖아요. 그대로 쓰면 돼요. 배관할 때 처음에 공구 줄 때 점검하러 갈 때 그때도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많이 해놔야 돼요. 한 5분간 주죠. 5분간 자재 확인하러 들어갈 때 그때 내가 정리를 깔끔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 해야지 나중에 찾을 때 시간이 덜 걸려요. 시험 칠 때 뭐 찾고 그 찾는 시간을 진짜 늘리거든요.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는 방법은 진짜 내가 원하는 곳에 내 공구들이 있고 한 번만에 찾아야 돼요. 그래 해야지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배관 또 가방 따로 있죠. 배관 가방은 저는 큰 거 썼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게 스프링 밴더도 들어가죠. 스프링 밴더도 들어가고 분필 저는 흰색 2개만 들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파란색도 들고 가고 노란색도 들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고 가시면 돼요. 롱노즈 들고 갈 필요도 없는데 들고 가도 돼요. 이게 한 번씩 배관하고 단자대하고 사이가 좀 좁게 됐을 때 롱노즈로 꼽으면 좀 쉬워요. 벤치 들고 가면 벤치로 꼽아도 되겠죠. 그 선이 이제 배관에서 이렇게 선이 나왔어요. 근데 밑에 바로 단자대가 있어요. 그럼 여기 선이 손가락 집어넣어 가지고 단자대에 넣기가 좀 빡신 데가 한 두 군데 세 군데 나와요. 그때 롱노즈 집어 갖고 쑤시 넣으면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롱노즈가 필요하고요. 없어도 되고요. 굳이
저는 안 들고 갔습니다. 스프링 밴드는 16mm 간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하이파이프에다가 꼽으리잖아요. 근데 1m 이상짜리를 좀 들고 가세요. 좀 긴 거. 1.3m 미만인 것도 좋고요. 저는 아는 형님한테 그 좀 만들어 달래 했더만 1.5m짜리 큰 걸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것도 또 할만하더라고요. 한번 집어넣으니까 이 디귿자 있죠. 디귿자 배가 여기도 구부러지고 여기도 한 번에 다 구부러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1.5m짜리 들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거는 연습 많이 해봐야 돼요. 맨 처음엔 적응 좀 기니까 적응이 좀 안 돼요. 그럼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그 줄자는 저는 꼭 들고 가라고 하고 싶은 게 배관 치수 때문에 틀린 사람들이 많아요. 배관 치수가 그죠? 배관 치수 때문에 탈락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저는 시험 이제 완작을 다 하면 우선 배관부터 전체 뒤에서 5분 동안 가만히 배관만 봐요. 뭐가 잘못됐나? 배관 치수가 잘못됐나? 배관 스위치 높낮이가 잘못됐나? 배관 도면하고 같이 계속 배관만 한 5분 동안 멍하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멀쩡하면은 그때 이제 줄자 가지고 한 번씩 더 재보죠. 맨 처음에 배관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배관에서 다시 대나웃이 되면은 다시 하면은 그만큼 시간 오래 걸리는 게 없어요. 그죠? 제일 아까운 시간이에요, 이게. 한 번에 배관 치수를 정확하게 기입해 가지고 한 번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완작을 하자마자 먼저 뒤에서 확인할 게 전체 배관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하이파이프하고 CD 배관, 그 다음에 그게 전부 다 덕트가 전부 다 맞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제일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진짜 눈물 납니다. 그리고 스위치 박스 위치 위에 달고 밑에 달고 위치 제대로 확인해서 잘 달아주세요. 이게 내 아는 동생이 이것 때문에 다 완작을 했어요. PLC하고 전부 다 합격했단 말이죠. 근데 그 스위치가 위에 달아야 되는데 밑에 달았나?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가 이번에 같이 합격했는데 저하고 합격할 때까지 작년 겨울부터 이번까지 그 얘기를 막 한 500번은 들었네. 억울하다고 진짜 억울해 보여요 진짜. 저는 그래도 한 2시간 반 동안 점검해가지고 탈락됐으니까 억울한 건 없었는데 걔는 진짜 억울하겠죠. 진짜 그렇게 탈락되면 안 되니까 꼭 배관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이오드 DB 꽂지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DB 꽂지 말고요. 다이오드 DB 꽂아가 떨어진 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받고 와가지고 잠시 멈춰놓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꼭 치수 꼭 확인하세요. 배관 치수. 그리고 저는 학원 다녔는데 학원에 맨 처음에 학원에서 이제 자를 만들어줬어요. 자를 만들었는데 그 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어줬냐면 나무로 해서 한 9cm 정도로 해서 이제 숫자를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우리 제어반 이렇게 하면은 사이가 10cm일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 자를 중간에 놓고 끄면은 두 개가 꺼져요. 그또 납던 거 두 개 끄고 그럼 네 선이 다 꺼지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꼭 가십시오. 필요한 자를. 그렇게 하면은 아마 좀 더 배관하기가 쉬울 거예요. 배관 선 긋기가. 그래서 꼭 추천하고요, 저 이거를. 그리고 자동 스트리퍼는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와이어 자동 스트리퍼 얘 아닌가? 1이 없죠. 1. 얘를 저는 가지고 왔거든요. 이걸 왜 필요하냐면은 입선을 다 했어요. 입선을 다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다 잘랐단 말이죠. 선을 스위치 이 정도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주먹을 해가지고 그 밑에서 자르면 되겠죠. 스위치 박스가 요래 있어요. 입선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맨 미스라에다가 이제 선 나온 배관 끝에 박스의 미스라에다가 거기서 주먹을 하나 지어요. 주먹 하나 진 거에서 좀 더 해서 자르면 되겠죠.
그렇게 잘라 가지고 다 입선하고 그렇게 다 잘라 놓고, 그래서 자동 스트리퍼로 얘로 그냥 다다다닥 까면은 전부 다 단자에 뭐 스위치나 램프에다가 다 딱 맞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써가지고 좀 빨리 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추천하고요, 좀. 그리고 파이프 커터도 있는데 이걸 학원에서 좀 많이 써요. 이거를 사용해도 돼요. 똑같으니까. 저는 근데 옛날 때 현장에서 좀 일한 적이 있어갖고, 어렸을 때 20살 때쯤에.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는 이걸 많이 썼거든요. 이걸로 하이파이프 다 자르고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사들고 갔어요. 이거 해도 배관 하이파이프는 잘 잘려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둘 중에 편하신가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벤치는 아무거나 들고 가면 되죠. 필요 없어요. 안 들고 가도 되는데, 팔각박스 뚜껑 뜯을 때 팔각박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막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한 대 옆에서 때리고 벤치로 이빨 잡고 돌리면은 쉽게 빠지는데, 그거를 할 때 잠시 쓴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들고 가도 되고 안 들고 가도 되고요. 그거를 다른 걸로 이제 대체해도 되고, 롱노즈 들고 가면 롱노즈로도 해도 되고, 그죠? 가위로도 해도 되고, 가위로도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근데 가위 날이 나가니까 저는 벤치로 했거든요. 근데 벤치도 아마 이제 전기 기능장을 따면 이 벤치를 많이 써요. 크레인 벤치. 현장에서도 저도 이 벤치를 많이 쓰거든요. 한 번에 자를 때 많이 잘려요. 아마 이제 이 벤치가 좀 많이 쓰신 분들은 전선 배관이나 이제 입선을 하고 나서 선 자를 때도 이 벤치로 많이 써요. 피복 갈 때도 이 벤치로 많이 까고. 좀 커요. 크니까 좀 피복 가기도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벤치를 추천하고요. 안 가져가도 됩니다. 굳이 필요 없는데 이 따꿍 딸라고 들고 가는 거예요. 가위 다 있잖아요. 가위. 그죠? 전공 가위. 나중에 전공 가위도 보여드릴게요. 전공 가위로 하면 되니까 굳이 안 가져가도 되고요. 장갑, 빨간 장갑 들고 가도 되죠. 우리 현장에서는 빨간 장갑. 그리고 저는 3M 장갑 들고 갔죠. 3M 장갑 이런 거 들고 갔죠. 이거 들고 가면 손이 좀 쫙 달라붙어요. 그래서 좀 작업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저거 빨간 장갑은 약간 손이 좀 놀아요. 장갑 끼면. 그래가지고 장갑도 손에 맞는 거 사시면 되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거 끼시고 하도 되고, 장갑 안 끼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편해서. 혹시 새들 작업할 때 제가 손에 이제 다친 분들을 몇 편 봤거든요. 새들 작업할 때는 꼭 장갑 끼시고 하십시오. 빨간 장갑을 끼든 3M을 끼든 뭐 다른 장갑을 끼든 고무 장갑을 끼든 꼭 장갑을 끼시고 작업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베이스 테스터기는 저는 2개 들고 가서요. 2개 들고 가서 하나는 이제 자재 확인할 때 맨 처음에 이제 3로가 0, 1, 3이잖아요. 그죠? 0, 1, 3 우리가 표시할 때. 그러면 1번이 B 접점이고 3번이 A 접점이잖아요. 그 1, 3은 표시해놔요. 꼭. 매직도 하나 들고 가세요. 0, 1, 3을 꼭 표시해 놓으세요. 왜 표시해 놓냐면은 그거 안 보여요. 어느 게 0번인지. 만약에 처음에 이제 정면을 봤을 때 3로 스위치가 왼쪽에 켜져 있어야 돼요. 왼쪽에 돼야지 이제 비접 꺼진 거예요. 오른쪽에 이제 스위치를 제끼면은 켜지는 거고요. 아마 집에 보면은 이제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에 여기다가 이름이 정확하게 돼 있으면은, 이름이 거꾸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뭐 요새 신동한가 하여튼 그런 뭐 스위치 회사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회사가 있으면은 이름이 그대로 돼 있을 때 오른쪽으로 제꼈을 때 이제 스위치가 동작하는 거고, 왼쪽일 때는 동작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게 이제 왼쪽으로 해놓고 다 꺼진 상태에서
0하고 1번하고 했을 때 울려야 되죠. 벨소리가. 삐. 그게 B접점이죠. 그게 1번이죠. 그게 1번 표시하고 옆에 이제 3번 표시하고 0번 표시하고 그렇게 표시해 놓으면은 나중에 삼록 할 때 편할 거예요. 매직 꼭 들고 가가지고 벨트 스터기 하나, 매직 하나, 흰색 매직이나 검은색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럼 흰색 매직으로 들고 가가지고 적어 놓으면은 좀 편해요. 그리고 전공가위 좀 확인해 볼까요? 전공가위. 이 배관 가방 꼭 따로 준비해 가지고 이것만 타보면 돼요. 이것만. 그러면은 제어판 할 때 쓴 공구하고 이 공구하고 같이 사용해서 이제 배관하시면 돼요. 그리고 벨트 테스트하기 했고 전공가위를 전공가위가 다목적 가위라고 해야 되겠죠. 다목적 가위. 이 빨간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거 써도 됩니다. 이거 좀 싸거든요. 이거 써도 이상 없죠. 잘 사용하면 잘 되죠. 저는 근데 얘를 써요. 얘를 흰색. 이빨이 좀 더 야물거든요. 일본 애들이 뭘 좀 잘하긴 잘해요. 하여튼 좀 빨간 이거를 써요. 그래가지고 좀 오래 썼어요. 이걸 처음부터 사가지고 3번 떨어질 때까지 썼으니까 오래 썼죠. 그때까지 이빨 안 나갔으니까 저는 이거 쓰고 본전 뽑았죠. 그렇게 하면 쓰면 되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도 필요하니까 마이너스는 필요 없어도 플러스는 필요하니까 많이 안 쓰죠. 안 그래도 전동 드릴을 쓰니까 그래도 한 번씩 쓰니까 피치 거를 사용해도 되고요. 피치코 드라이버라고 해야 되나? 드라이버 피치코 다 쳐야 되겠네요. 피치코 전공 고무자루 드라이버 얘 있죠. 얘 써도 돼요. 싸죠. 그리고 저는 베셀 거 씁니다. 베셀 거 쓰면 이 손잡이가 동그래 가지고 돌리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이거 2개 다 들고 왔나 기억이 안 나네. 하나만 들고 왔을 플러스만 들고 왔을 거예요 아마. 마이너스는 좀 쓸데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혹시 모르니까 2개 다 준비해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준비해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공구를 이런 공구들도 있고 이렇게 자재를 구입하면 되고요. 이제 원하시는 거 필요한 거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손에 제일 익숙한 게 제일 좋습니다. 손에 익숙한 거 처음에 이제 공구 모르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죠. PLC를 가방 따로 준비하고 PCB 가방 따로 준비하고 제어판 가방 따로 준비하고 배관 가방 따로 준비하고 PCB 가방은 쫓겨나니까 PLC에 가방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제어방 얘는 쫓겨나니까 배관 가방을 좀 큰 거 해가지고 넣으면은 가방 2개면 되겠죠. 가방 2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분리가 돼서 자재가 맨날 찾기가 쉬워요. 그러면 시간이 진짜 단축됩니다. 시간이 진짜 한 순서대로 뭘 진행하세요. 작업을 할 때 내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겠다를 정해놓고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시간은 단축돼요. 필요 없는 동작을 안 하니까 시간은 단축이 꼭 됩니다. 그렇게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청심환 학원에서 처음에 갔는데 긴장돼서 먹으려고 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긴장되면은 그 긴장감에서 좀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근데 청심환 먹어보면 하나 먹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느긋하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많이 떨시고 진짜 심장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많이 먹지 마세요. 그 한 반 개 정도만, 반 개도 많다고 하던데 4분의 1? 3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먹으면 되겠죠.
그리고 감독하고 좀 싸우지 좀 마세요. 시험 치러 왔는데 싸움하러 왔는가 진짜. 와가지고 감독하고 처음부터 싸우는 분도 있고요. 중간에 싸우는 분도 있고 시험 끝나고 싸우는 분도 있죠. 감독들 알바생이에요. 알바생. 그 돈 벌러 왔다고요. 이제 일당 벌러 왔는데 그 감독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잘해가지고 내가 약간의 실수를 좀 했을 때 그래도 감독이 이 정도는 봐줘도 되겠네 하는 것도 싸우면은 안 받아주겠죠. 안 봐주겠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세요. 좀 시험 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싸우고 있으면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다 기분 잡쳐요. 진짜 싸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시험 치기 전에 제발 좀 한 6개월 전부터 제발 좀 공부 좀 하세요. 좀 PLC 공부도 좀 하시고요. 시험 치기 당일 한 2개월 3개월 안에 PLC 공부를 한단 말이죠. 하고 그 다음에 제어반 하고. 근데 PLC도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시험이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시험이 또 왔어요. 또 2개월 만에 또 공부해요. 그러면 앞에 공부한 2개월은 이거 다 까져먹죠. 맨날 리셋이에요. PLC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부를 2개월 했다가 좀 쉬었다가 또 2개월 또 했다가 그러면 또 처음부터 맨날 처음부터 A 접점부터 다시 해요. A 접점, B 접점, A 접점, B 접점. 이제 타이머로 넘어가죠. 타이머. 그리고 비교문. 진짜 한 번에 6개월 이상 한 번 공부해 놓잖아요. 그러면 안 까져먹어요. 내가 까먹기 전까지 계속 PLC는 잡고 있어야 돼요. 꼭 6개월 이상 PLC 공부를 한 번에 계속 달고 가세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한 문제라도 좋으니까, 간연도라도 좋으니까 꼭 하루에 한 문제씩. 안 되면은 하루 못했으면 다음날 2개를 풀든, 2개를 못했으면 다음날 3개를 풀든, 꼭 PLC를 잡고 가세요. 6개월 이상 꼭 잡고 있으십시오. 안 그러면 계속 처음부터 초기화 됩니다. PLC는.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면은 힘들어요. 이게 형님들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시험 치러 가면은 제가 37이니까 저보다 형님들이 많죠. 나이 많은 분들이. 그 분들이 좀 진짜 잘 형님들이니까 좀 까먹기도 잘 까먹죠. 어쩔 수 없죠. 이제 나이가 저도 그런데 뭐 형님들은 좀 더 하겠죠. 그러니까 꼭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하십시오. 단축키도 꼭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하시고요. 그러면 한 달, 2달 쉬다가 해도 단축키하고 다 생각나요. 6개월 이상 공부했던 분들은. 근데 단기간 공부했던 분들은 절대 기억 안 나죠. 다시 처음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필기 보시는 분들은 꼭 PLC하고 병행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번 아니면 2번 만에 붙어요. 진짜 PLC가 안 되면은 PLC를 공부하다가 처음 시험을 망쳐요. 아예 도전도 못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필기를 6개월부터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필기 공부를 하면은 그 중간중간 PLC도 한 번씩 하루에 1시간씩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은 아마 한 번에 붙을 희망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다 죽여버린다는 형님들인데 아까 전에 이 첫 번째는 갔죠. 2번째 감독하고 싸우는 분들, 이 싸움을 보면 시험 치다가 보면은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진짜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요. 이거는 진짜 제가 이제 합격해봐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진짜 홀가분해져요. 우리가 기능장 하면서 시간도 많이 버리고요. 돈도 많이 버리죠. 기름값도 많이 버리고. 그러고 또 안 되면은 또 준비하는 게 그게 고역이에요. 고역. 진짜 힘들단 말이죠. 근데 진짜 이 느낌은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홀가분한 느낌. 진짜 끝났다 막. 이거는 진짜 꼭 합격해가지고 느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까지이고요. 배관 이 가방 준비하라는 의미를 알겠죠. 어떤 의미인지 따로따로 준비해라 하는 거.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자기만의 이제 순서를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했으면 이렇게 하고 이걸 했으면 이거 하고 그걸 내가 잘 찾을 수 있는 공구를 내가 잘 찾아야 돼요. 한 번에 내가 이 공구를 찾아야 되는데 어느 가방에 있는지 모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시간 단축돼요. 시험 시간에 다른 거 아무리 빨리 해봤자 이런 게 시간이 억수로 많이 잡아먹어요. 괜히 내가 조금 속도 빠른데 내가 왜 늦지 하는 분들은 이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들 공부 찾고 하는 분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꼭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잘 이번에 합격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선 있죠. 전선 이렇게 감아서 주잖아요. 이렇게 감아주면 한 58번인가 한 80 몇 번인가 90번 감겨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끝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맨 처음에 있는 그 꼭다리가 있을 끼고 계속 감다 보면 맨 이제 끝에 꼭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맨 밑에 꼭다리를 저는 책상에다 의자에다가 감아요. 의자에다가 풀리지 말라고, 엉키지 말라고. 그러면 앞에 거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면 하나 이렇게 떼져요. 끝에 이거 맨 끝에 거 선을 잡고 끝에부터 하나씩 하면은 빠진단 말이죠. 이 빠져갖고 한 50개를 빼쁘면은 그 중간 잘라갖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자르면 안 돼요. 옆에 잘라야 돼요. 이게 옆에 자르면 이게 다 제어반 선이 딱 돼요. 제어반 우리가 한 50몇 가다 가면은 제어반이 그냥 그 선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이 이렇게 엉켜 있으면은 그죠? 맨 처음에 이 선 때문에 잘못하면 엉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엉키지 말라고 맨 밑에 처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선을 책상 의자에 묶고요. 그러면 그대로 있죠. 이렇게 맨 끝에 나온 선이죠. 그 선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엉킨 거를 하나씩 이렇게 빼요. 그러면은 이 동그란 그대로 해가지고 한 50 몇 가닥이 이렇게 뺀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을 잘라가지고 그 이제 50 가닥 됐으면은 이제 연결한 선을 잘라서 선을 요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를 자르는 게 아니고 옆을때기 여기 잘라요. 여기 자르면은 이게 꺾여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꺾여 있죠.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잘라 가지고 피복이 까지면은 꺾여서 이제 소켓에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옆을때기를 자르는 거예요. 옆을때기 자르면은 선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얘를 일자로 피면은 이제 일자로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럼 이게 제어반이 우리가 이래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90도 돌아가고요. 여기서부터 90도 돌아가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르면 한 50가닥 한번 잘라보세요. 50가닥 잘라보면 아마 제어반 웬만한 제어반은 다 완적할 때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배관 남은 게 배관선이고 이 그 50 몇 가닥을 내가 50가닥 정도를 제껴놨잖아요. 그래가 잘라놓은 게 딱 제어반 딱 맞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이 나면은 또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게요.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또 안 나고 하다 보면 또 생각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 꼬이는 것 때문에 또 많이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삼로를 또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길어졌죠. 꼭 이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PLC, PCB, 제어판, 배관, 우리가 순서들, 그 순서를 내가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내가 공구를 어디에 놔둘지, 그거를 잘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동작을 좀 완작을 하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